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저 뒤에 보이는 9.77톤 낚싯배를 운영하고 있는 선장 신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바다와 전혀 상관없는 대구가 고향입니다. 내륙 지방에서 살다 보니까 바다에 대한 이런 물만 봐도 좋은 바다에 대한 동경을 그리다가 제가 2008년도에 배 면허증을 따고 차곡차곡 준비해서 이제 낚싯배 선장이 된 지가 10년 차가 벌써 됐네요.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꿈을. 뭐 사계절 다 계속 어종이 바뀌는데 지금은 이제 한치 시즌이고요. 오늘은 풍랑주의보입니다. 풍랑주의보라서 내일 이제 출항하는데 내일 나갈 최종 점검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한치 시즌은 거의 영해 한계선 우리나라 끝까지 가기 때문에 남쪽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파도가 험하고 오늘은 뭐 앞에 여기 내만에서 이제 마지막 점검 풍도 점검하고 각종 장비들 뭐 엔진 기타 등등 최종 점검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시죠. 함께. 먼 바다에 주의보가 내려 오늘은 출항할 수 없는 날. 선장과 사무장은 항구와 가까운 바다에서 내일을 위한 여러 가지 점검에 나섭니다. 야, 오늘 우리 함께 해주실 저희 사무장님이십니다. 오늘 첫 출근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대구에 계신 저희 형님인데 한치 시즌 먼 바다 나갈 때 안전요원이 필요해서 오늘 일 좀 도와주시러 오셨어요. 오늘 바다 처음이신데 내일 20분이 오시거든요. 내일 20분 오시니까 낚시 자리 점검 한번 해보고 형님 또 푹 놓는 게 아직 서투시니까 오늘 푹 놓는 방법 그리고 우리 밤에 참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세팅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물 체크를 일일이 가야 되겠네요. 네. 한 번씩.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우라 찹찹. 보통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내일 이제 한치를 나가기 때문에 최종 점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간식거리 이제 돌아가는 기계들하고 세팅하고 있습니다. 출항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점검하는 점검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먼 바다 나가기 때문에 바다에는 뭐 긴급 출동 서비스가 없지 않습니까? 긴급할 때 우리가 알아서 자력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긴급한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게 저희가 할 일이죠. 사실 쉬는 날이 더 바쁩니다. 잠깐 들어갔다 올게요. 선장은 날씬해야 됩니다. 소음과 열기로 가득한 엔진룸으로 먼저 들어가는 선장. 일반인들은 쉽게 볼 수 없는 공간이죠. 이거는 미션 오일입니다. 미션 오일. 유황 오일. 체크. 엔진 오일 체크. 좁고 복잡한 이곳에서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각종 오일을 점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료량입니다. 연료량. 예. 그럼 어떻게 체크하죠? 기가 조타실에서도 디지털로 게이지가 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는 길에 바람 영향이나 파도 때문에 연료가 많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항상 내가 갔다 왔다 하고 충분히 남을 정도로 며칠 더 탈 수 있을 정도로 항상 기름을 풀고 해서 나갈 때 항상 점검합니다. 엔진실 처음 봤습니다. 덥습니다. 몸이 더워요? 예. 와, 여름에는 어떻게 하죠? 여름에는 들어가면 완전 사우나입니다. 뭐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힘든 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육지에 있는 제 친구들이 뭐 힘들다, 나 너무 힘들다, 요즘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딱 한마디 해드립니다. 땅은 고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항상 움직이는 데서 사니까 고정되어 있는 땅에서 하는 일은 행복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일단 풍이 이상이 없나 한번 보고
우리 사무장 형님이 아직 오늘 첫 출근이시기 때문에 흙 놓는 거 한번 좀 이따가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흙 놓는 거 한번 어디서 나가요? 밖에 나가야죠. 밖에. 예, 바다 나가서 도착할 때쯤 되면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갈게. 힘 좀 세 보입니까? 이번엔 품이라 불리는 물돛을 확인할 차례. 한치 낚싯배에서 매우 중요한 장비로 낙하산처럼 생긴 구조물을 물속에 내려 물의 저항으로 배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줄을 또 미리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게 이제 배를 끌고 가는 줄입니다. 이 줄이 이렇게 10톤에 가까운 배를 버티기 위해서는 단단하고 선발이에요. 견고한 장치가 필수입니다. 거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가 거의 다 왔다. 다 왔으면 이거를 이렇게 이 정도에 얹어놓고 여기 제가 표시를 해놨죠. 요 표시는 요 줄이 이렇게까지 오고.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는 한 번씩 풀어줘야 됩니다. 습기에 약한 전자장비들도 꼼꼼히 점검합니다. 풀어서 그 저녁에 이제 각자 자리에 잘 나오나 멀리서 이렇게 시간 내서 오셨는데 하필 내 자리에 안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개인 자리에 한 개씩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본체에 있는 개인 어탕기가 풀어봐 놓으시오. 예, 내가 할까? 개인 어탕기가 안에 센서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거기에 있는 화면을 이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선장이 보고 있는 걸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선장이 보고 있는 거를. 풍이 항상 배를 조류를 자꾸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 위에 1번 자리에 끌고 가니까 먼저 고기가 잡는다고 나 1번 이렇게 선호를 하시거든요. 근데 바람이 부는 날은 배가 뒤로 밀리는데 이 시안카 풍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날은 이 끝자리가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고기가. 그리고 바다는 70% 이상이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뒷자리가 아무래도 조금 유리하고요. 네. 근데 오늘 완전 바람이 없고 조류가 어느 정도 가는 날은 앞자리가 유리합니다. 그럼 중간 자리는 그냥 평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무 치려고요? 네, 나가서 이제 풍 넣는 거하고 테스트 한번 해보게요. 가시죠, 타시죠. 고고! 우리 사무장님 오늘 처음 오셔서 풍 어떻게 넣는지 또 풍은 또 내려갈 때 속도도 있고 발이 걸리거나 하면 엄청 위험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물론 뭐 내일 해봐도 되지만 오늘 한번 나가서 한번 해보려고 한번 하시니까 해보시고 집어등 등 점검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낚시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손님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니까 초보 조사님들 오시면 뭐 캐스팅 어떻게 하는지 캐비는 어떻게 만드는지 뭐 그런 거 우리 사무장님 잘 하시는지 한번 보고 위협한 점 있으면 체크 한번 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상이 안 좋아서 먼 바다는 못 가잖아요. 그럼 가까운 데를 나가셔야 되겠다. 예, 먼바다는 지금 아마 곧 주의보가 내릴 것 같고 한 30분 거리에 가면 충분한 수심이 나오는 구간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풍도 한번 놔보고 오늘 저녁에 또 이제 손님들 나갈 초밥하고 한치 회에 이제 어떻게 세팅할 건지 결정을 지어야 내일 이제 재료를 다 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님 없이 움직이는 오늘, 선장과 사무장은 내일부터 있을 장거리 출항을 대비한 시범 운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낭비가 엄청 많네요. 설명 좀 드릴까요? 예. 일단 여기 보시면 제일 앞쪽에 있는 게 가장 가까이 있는 장비가 제일 중요한 장비겠죠. 이거는 이제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네, 레이더를 실질적으로 많이 보고 앞쪽은 이제
레이더에 물표에 이상이 있을 때 눈으로 확인하고, 이제 뭐 안개가 낀다든지 기타 등등 상황에 빛이 반사가 되고 해서 바다는 눈보다는 레이더가 더 잘 보이거든요. 레이더 우선적으로 보고, 요거는 이제 내비게이션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화면 줄였다 펼쳤다. 오늘은 이제 요 앞에 이제 잠도라는 섬에 이제 갈 겁니다. 요 앞쪽 여기가 이제 수심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풍 펴고 연습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방위각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180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내가 가는 길을 이제 잡는 거죠. 방향을 잡는 거죠. 내비게이션. 여기 이것도 내비게이션입니다. 혹시라도 하나가 고장이 나면 예, 그래서 항상 2개씩 바다는 2개씩 이래 있고, 여기 잡히는 배와 여기 잡혀 있는 배가 또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AIS라는 장비로 상대 선박 위치를 잡는 거고요. 요거는 이냅이라는 장비로 LT망으로 이제 상대 선박을 잡기 때문에, 요 프로타는 큰 배는 다 잡히는데 작은 배들이 좀 잘 안 잡힙니다. 뭐 3톤 어선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작은 배들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속도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요 장비는 이제 AIS입니다. 이게 이제 상대 선박을 이제 위치를 파악하는 장비고요. 제 배 위치도 상대한테 알려주고, 선박 식별 장치라고 보면 되죠. 이게 이제 어탕기입니다. 그럼 그 어탕기가 밖에 있는 그렇죠.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예, 연결되어 있어요. 똑같은 화면인 거죠. 예, 같은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센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센서로 내가 쏠 거냐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상황에 봐서 헤르츠, 주파수도 제가 변경을 하고 해서 일단 보는 화면이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거나 밖에 있는 거나. 현재 보면 9m. 수온이 19.7도 많이 올랐네요. 한치 착 던지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밖에 날씨가 안 좋아서. 오른쪽 손에는 뭐예요? 요게 핸들입니다. 네, 이걸로 지금 배를 움직이겠습니다. 한번 꺾어볼까요? 꼭 잡으십시오. 이것도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네, 이게 나갈 때 자동차를 치면 핸들이 잘 돌아가는지 유압 장치를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한번 흔들릴 때 선장이 테스트하고 있구나,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여기 뭐 각종 계기판, 뭐 부스트 게이지거든요. 그래서 터보 부스트가 1바 뭐 이렇게 돼 정상인데, 이 정도 속도에서 부스트 게이지가 한 4바 정도까지 걸리면 배에 무게가 이상이 있는 겁니다. 평상시보다 힘이 엄청 들기 때문에 배에 물이 찼다든지 위험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단편적으로 이것만 딱 봐도 배가 이상이 있다 없다. 지금 0바가 걸리거든요. 그 부하가 전혀 안 걸린다는 얘기. 그리고 이거 온도 게이지, 냉각수 온도, 뭐 기타 등등, 요 기름 게이지, 요 타각 표시, RPM. 여기는 이제 전기 관련해서 이제 몇 볼트 나오는지, 여기도 전기 관련해서 다 있거든요. 요 밑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전 2개, 뭐 상태는 양호한지. 다른 배들과 또 무전이 가능한 거죠. 그게? 그렇죠. 세계 공통으로 부를 때는 무조건 16번입니다. 16. 예, 16번을 기본적으로 청취를 하고 있다가 상대 선박을 부른 다음에 이제 서로 뭐 20번으로 옮깁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20번에서 통화를 하고, 그러니까 각 구역마다 또 뭐 12번, 14번, 16번 각 채널별로 있는데, 저희 배는 이제 뭐 이제 16번을 듣고 있다가 상대편 배가 오면 서로 이렇게 피할지 이렇게 피할지, 우연 대 우연으로 피할지 자연 대 자연으로 피할지 서로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무전으로. 의사 선생님들 엑스레이 보시듯이 저희 항해사들은 이 레이더만 딱 보면 바로 아는 거죠. 있다 없다, 이 배다 뭐다 이렇게. 자, 오늘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잠도 가볼게요. 잠도. 여기 수심이 이제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풍 연습 한번 해볼까 합니다. 44 적혀 있죠. 오늘 목적지 여기로 하죠. 44 합니다. 여기서 풍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평균 수조가 어떻게 돼요? 몇 번 정도 나갈 수 있어요? 계절마다 조금 다릅니다. 계절마다. 근데 우리 뭐 보통 뭐 환절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봄, 가을 되면 아무래도 기상이 안 좋고, 기상은 이제 겨울하고 봄이 가장 안 좋습니다. 겨울은 차라리 계속 나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뭐 거기에 감안해서 가면 되는데 봄 날씨는 좀 많이 급변합니다. 급변해서 왜냐하면 수온은 아직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오늘처럼 낮에 더우면 반팔 입고 있다가 밤 되면은 또 위에 옷 입어야 되듯이 그러면 이제 육지에서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이제 육지는 빨리 데워지고 데워진 게 또 바로 밤이 되면 식어버리기 때문에 바닷물은 천천히 데워지고 그런 대류 현상으로 이제 봄에 기상이 가장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 가을까지는 평균 한 달에 한 20회 출항. 예. 겨울에는 거의 이제 비수기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는 이제 여기 내만에서 여기는 뭐 태풍이 와도 낚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평수구역이라고 해서 이제 섬들이 막아주는 곳을 이제 평수구역으로 지정돼가 있거든요. 그런 구역들은 웬만한 기상에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낙지, 문어, 뭐 내만 깔치, 무늬오징어 이런 거 잡고 이제 봄철에 5월, 6월, 7월, 8월까지 이제 먼바다 가서 한치 잡는 거죠. 한치. 먼바다 이제 뭐 4시간 거리, 5시간 거리 우리 배로 갈 수 있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영해 한계에서 남쪽 끝에 바다에 가서 이제 낚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4월, 5월, 6월, 7월, 8월이 조금 힘듭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힘들고, 뭐 손님들은 이제 먼 바다 나가시고, 이제 바다 구경도 하시고 하니까 좋아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신경이 가장 날카로운 시기죠. 항구에서 연습한 풍작업을 이번에는 실전 조건에 가깝게 바다 한가운데서 테스트합니다. 제가 삑 하면 제일 먼저 이걸 내립니다. 내려. 이 빠뜨리면 여기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 줄이 충분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 줄이. 네, 줄이 충분히 나가야 돼요. 발 조심하시고 줄을 던져. 내리면 되지요, 줄을. 예. 내리면 돼. 자, 하나, 둘. 자, 발 조심. 보통 무기가 아니네. 요거를 추 내리자마자 바로 딸려 내려가네. 이렇게. 이 줄만 풍 위에 안 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줄을 계속 줘야 돼요. 낙하산 모양의 풍이 물속으로 내려가 안정적으로 펴주기까지 둘의 호흡과 작은 판단들이 여러 가로줄이 필요합니다. 연줄을 타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늘어났잖아요. 이게 다시 이제 조정해야 되는 거라. 이거 손으로 돌리지는 못하잖아. 그죠? 뭐가 잘못됐나요? 이 거리가 지금 좀 안 맞아요. 사람 손이 안 자리죠. 요거 조금 당겨줘요. 지그시. 힘쓰지 말고. 제가 오늘 올 때까지 다 올라왔네. 요리조리가 돌 수 있을 만큼 타이어에. 좀 더 가야 되겠는데. 나와봐요. 그렇지. 작년 2024년도 8월 달에 펴고 이제 처음 펴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물을 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잠깐 걸립니다. 완전히 말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장님은 제가 시키는 것만 천천히 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막 급하게 서두르면 이렇게 뭐 발을 밟는다든지 하면 큰 사고. 항상 다리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북 놓을 때는 항상 천천히. 문제가 생기면 손님이 있을 때 큰 곤란을 겪게 되겠지만 다행히 그렇죠. 오늘은 무리 없이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우화가 엄청 걸립니다. 우리 배를 잡고 있습니다, 얘가. 숙달 돼야만 해. 네, 숙달돼야 돼요. 이게 막 말린 거 자기가 안 서거든요. 문제 있을 때 빨리 딱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여기 숙달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처음 하시면 조금 형님은 이 정도로 더 천천히 하셔야 돼요. 몸이 앉아 숙달되면 괜찮겠죠. 뭐든지 처음엔 다 어렵죠. 자, 올라가셔갖고 부표가 올라오면 부표를 먼저 빼주셔야 돼요. 들어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나와보세요. 자,
자, 풀어요, 이제. 풀어가지고, 옆에 세워두세요, 옆에. 옆에. 그렇지. 잘 나온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또 풀어가지고. 네, 또 가면 돼. 끼고. 네. 이렇게 돌리고, 예. 돌리고. 여기 꼬였잖아요. 네. 탈. 돌리고. 나오고. 거기서 이제 챙거려요, 풍을 살살 챙겨. 자, 줄 풀어주고. 이어 선장은 바다를 밝힐 집어등 테스트도 진행합니다. 네, 집어등 켜볼게요.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불 들어옵니까? 봅시다. 보자. 예, 집어등 잘 들어오고 있네요. 여기 올라가면 너무 가까워서 뜨거워요. 뜨거워서 이 두 개는 안 켜고. 아, 이상이 없어요. 잘 나오네요. 오, 맞다. 한 개 발견. 요거 보자. 사무장님, 요거 내일 갈아요, 우리. 예, 알겠습니다. 아, 잘 들어옵니다. 바람이 센데. 다 잘 들어오네요. 네. 이상 없어요. 좋습니다. 아, 이거 스팽커입니다, 스팽커는 이렇게 후미도시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후미도시인데, 이렇게 배 뒤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펴서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배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바람이 저기서 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스팽커를 펴면 배가 이렇게 돕니다, 이쪽으로. 사모님,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스팽커 펴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한지에서는 피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아, 한치도 펴니다. 아, 펴요? 예. 풍이 똑바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면은 스팽커를 펼 일이 없지만, 바람이 조류가 이렇게 부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배가 이렇게 들어요. 이때 스팽커를 펴면 이렇게 도는 겁니다. 제일 뒤에 거를, 제일 밑에 거 이거 있잖아, 두 개요. 이거 먼저 펼쳐야 돼요. 자, 이 정도 펼쳤으면, 펼쳤죠? 그 제일 위에 거 두 개가 스팽커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위로. 제일 위에 거 두 개. 올립니다. 버튼 올려라! 가자! 여기 센터를, 삼각형 센터를 딱 맞춰야 되거든요. 예. 바람 방향으로 배가 안 쓰면, 자, 이러면 다 된 겁니다. 근데 여기 윈치가 있거든요, 윈치. 딱, 아, 이제 안 벌렁거리잖아요. 잠깐만 봐요, 형님. 으라차차! 이 정도면 안 됐어요. 할 수 있다! 오, 뚱뚱한데. 한치 오므리그 할 때 손님들이 막 여 위에서 뭐 이렇게 하면 아,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위험하죠. 그래서 항상 밑에서 이렇게 탁 던지도록 요거를 손님들한테 가르쳐 드리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항상 요 끝부분에 이렇게 잡아줘요. 잡아주고 주먹이 하늘로, 손등이 하늘로 가게끔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호! 자, 이거 항상 주먹을 잡고 한치 낚싯배의 사무장이라면 기본이라는 캐스팅 실력도 확인합니다. 액션은, 한치 액션은 한 짧게 3번 정도만 주면 됩니다. 이래 있다가 요 수평인 상태에서 항상 내렸다가 한 번, 내리고 2번, 항상 먼저 내리고 3번. 요래가 한 스테이. 또 기다려보고, 아, 이 수심층에 고기가 없다 싶으면 또 내렸다가 한 번, 내렸다가 한 번, 내렸다가 한 번, 3번 정도 딱 한 다음에 또 기다려보고, 반응이 없네? 그럼 또 내리는 거예요. 또 올리고. 계속 올라오죠, 그죠? 지금.
3번씩 정도로 올라가고 한 40m, 지금은 한 20m에 물기 때문에 한 40m부터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이 한치가 집어든 키면 이 어둠의 경계선이 있어요. 예.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그럼 항상 어두운 부분까지 던져서 천천히 들어오면서 입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캐스팅이 보기보다 캐스팅을 멀리 해주셔요. 그럼 조가가 상당히 좋아요. 역시 낚시 경험이 있는 덕인지 초보의 손놀림은 아닙니다. 100점입니까? 91점. 오. 다 봤을 때 한 건 아니죠. 이거는 한 10번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아까 풍은 한 2번 하시면서. 양다리 채비 말고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낚시방에서 판매하는 채비를 해볼게요. 바로 아무 쪽이나, 아무 쪽에나. 예. 여기 추가. 여기 가고요. 아무 데나 묶으면 됩니다. 항상 이렇게 좀 쭉쭉 펴주시고. 아, 똑같아요. 자, 이렇게 됐죠? 요거는 요렇게 줄이 길게 있기 때문에 양다리보다는 이게 이렇게 더 길지 않습니까? 길기 때문에 조금 높게 해서 물에 좀 있다가 추는 물에 닿으면 안 되지만 애기는 물에서 출발한다고 봐야 돼요. 똑같아요. 이렇게 날아갑니다. 우후. 그래서 40m 정도 날아갔으면 이 색깔이 표시가 있죠. 색깔 표시가 내가 미리 알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40m에서 내가 시작했으면 나 40 정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40m 이 색깔을 여기다 걸어십시오. 여기 줄 거는 데가 있죠. 그럼 여기 걸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딱. 그럼 이제 40m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줄은 40m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0m 다 안착이 되면 액션 3번 정도. 하나, 둘, 셋. 건들면 바로 착. 느낌 좋습니다. 둘, 셋. 딱 기다리고 있다가 뭔가 딱 건든다 싶으면 챔질.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오면서 계속 20m, 15m까지 하시면 됩니다. 어제 잡은 건데 냉동해 놨다가 지금 해동해 놨습니다. 4마리만 일단 오늘은 이걸로 한번 테스트만 한번 해보죠. 예. 냉동이 돼서 근데 금방 잡은 거는 잘 벗겨지거든요. 껍질 네, 말이죠. 껍질도 잘 벗겨지고 먹물도 없어요. 금방 잡은 거. 칼질은 선생님 하시고 저는 이제 할 수 있게끔 이제 그 전에 미리 이제 단돌이 해가지고. 예. 제일 먼저 날개 자기 고기 자기 주시면 밤에 한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제가 이 서비스를 왜 하냐면 한치는 죽으면 이렇게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배에서 밖에는 드실 수가 없어요. 이때까지 횟집에서 드시는 한치 회는 맛있다고 드신 게 그게 선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배에서 드시는 거랑. 그래서 제가 냉동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힘들더라도 배에서 밖에는 드실 수가 없기 때문에 멀리서 우리 배 찾아주셨는데 너무 맛있어서 한번 드셔보고 가시라고. 이거 어제 제가 잡은 거거든요. 요거는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는 냉동이지만 아마 요거 냉동 드셔보셔도 횟집보다 맛있을걸요. 잡은 지 10분 만에 회가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 최고의 횟집보다는 맛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날개가 칼집을 살살살 내줘야 좀 덜 질기고 맛있어요. 이건 대각선 해볼까요? 자, 마지막에 우리 한치를 알리는 금계국. 이 노란꽃이 필 때 한치 낚시 오시면 됩니다. 노란꽃이 필 때. 고급 일식집을 연상시키는 칼질과 금계국으로 장식한 플레이팅까지 배 위에서 만든 음식이라고 믿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사무장님 먼저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 예. 제가 먼저 시식해 드렸으니까. 야, 이거. 예, 드셔보셔야죠. 야, 이거 손이 안 가는데. 야, 이거 진짜 이거. 아우. 그럼 저 날개를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예. 야. 한치 특유의 쫀득함에 사무장도 감탄을 멈추지 못합니다. 음. 진짜 맛있네요. 아. 상상 이상으로 맛있네요. 진짜. 예. 여기 셰프 예, 진짜 맛있네요. 셰프 지금 또 만들고 있습니다. 셰프가 맛을 봐야지. 비빔도 하나 잡사 보이소. 됐습니다. 맛있죠? 네, 맛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맛있네. 진짜 맛있네. 야, 맛있죠? 예. 맛있네. 신메뉴 다리 한번 드셔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라면 장소리네. 진짜 맛있네. 하나 차릴까요? 배치하고 그래도 되겠어. 그럼 한치는 누가 잡으면 죄를 없는데 내가 주방 오 들어갑니다. 맛있죠? 와 제가 봤는데 맛있네. 만두 갈것 같아요. 대박 납니다. 이게 회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밥이 완전히 식어도 안 되고 밥이 뜨거워도 안 돼요. 지금 촬영한다고 밥이 조금 식었어요. 그래도 맛있는데. 맛있는데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겠어. 하루가 또 이렇게 또 하루가 다 가쁘네. 아직 할 일은 남았습니다. 항에 가서 정리해 볼게요. 물 한번 꺼볼게요. 사무장님 어떤 들어오는가 확인 한번 해보세요. 각자리의 어탐기까지 이상 없이 작동하며 점검은 마무리됩니다. 내일 출항은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다음 저희가 출항 한번 따라가 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렇죠. 예, 한치 이제 나갈 때 진짜 먼 바다 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또 보셔야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이렇게 매일 놀지 않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거 한번 꼭 좀 찍어주십시오. 며칠 뒤 다시 만난 신 선장. 세 명이거든요, 우리. 예약해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목요일요. 예, 목요일 세 명네. 예, 내일 손님 예약 받고 계신 거예요? 예. 오늘은 드디어 한치 낚시본 출항이 있는 날입니다. 액션을 또 계속 주셔야 되니까 체력 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잘 드셔야 돼요. 열심히 흔들어야죠. 예. 최근에 조항이 안 좋았어요? 막 터졌다고는 하던데. 터졌는데 어제부터 조금 수온이 냉수대가 살짝 받친 것 같아요. 완전히 찬물이 들어온 건 아닌데 20도까지 찍었다가 어제 또 19도로 좀 살짝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어제 조금 조항이 좀 안 좋았어요. 네, 근데 바다는 하루에 2번 물때가 바뀌기 때문에 덜물 날물 바뀌기 때문에 또 어떤 조류가 강세에서 들어올지 그 조류에 따라서 이제 고기가 되고 안 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는 좋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다는 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죠? 그렇죠. 항상 희망을 갖고 출항 전에는 항상 부푼 꿈을 갖고 출항을 해야죠. 일단 영해 한계선이라는데 영해 한계선 쪽에 지금 고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쪽으로 내려갑니다. 3시간에서 3시간 반 4시간 정도 갈 수도 있어요. 금경 짠 뒤로 6, 7 또 2분 있습니까? 없죠. 혼자 다 오세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뽑기가 아닙니다. 자, 낚시 자리는 자. 공평하게 추첨으로 자. 정해지고 자, 쿨러 다 들고 오세요. 얼음 받으러 우리가 가야 돼요. 얼음 받으러 갑시다. 출발합니다. 출발. 방문 안 하셨어? 저 뛰어오신대. 사장님 그 배 안 나간다는데요. 전화해 보시죠. 다른 배 간다는데 다른 배. 선장과 손님들은 배를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 배 아니라는데 이 산이 아닌가 배. 약을 잘못하니까. 풀어주세요. 혼자 지금 혼자 계십니다. 혼자. 독배 하셨나 근데. 선장님 막 전화하니까 저기 안 나간다. 예약 착오가 생겼네요. 예. 배를 아마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출발. 얼음 받으러 오고. 어획물을 재울 얼음을 받기 위해 거대한 냉동 창고로 향합니다. 야, 더운 사람 입 벌리고. 입 벌려. 온다. 준비된 얼음의 양을 보니 한치가 상할 걱정은 없겠군요. 막혔어. 네가 잡았잖아. 그만 줘. 너무 많아. 오늘 목적지는 홍도 남쪽 먼바다. 아,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머릿속이 엄청 복잡합니다. 지금 CPU가 팽팽팽팽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일단 출발했을 때의 이제 기계적인 그 안전 상태를 다 점검해야 되고, 손님들은 다 제자리 계시는지, 뭐 떨어지는 물건은 없는지. 어제는 남서풍이 불어서 배가 대마도하고 우리 거제도하고 사이로 해서 부산 쪽으로 배가 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현재 바람으로 봤을 때는 좀 동풍 계열의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습니다. 거제도와 대마도의 중간 지점이며 도착까지 약 3시간 반이 걸립니다. 아유, 이 거가대교 지나네요. 지금 보시면 다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낚시 고인물들입니다. 고인물. 초보분들 오시면 다 이러죠. 이렇게. 사실상 매일 바뀌는 환경, 날씨에 따라서 눈부시는 파도 양에 따라서 누가 이렇게 거가대교, 우리나라 해저터널, 이런 거가대교 명소를 다 보실 수 있겠습니까? 차 타도 위로 다 지나가지 배 밑으로는 이렇게 못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풍경 같은 것도 좀 즐기시고, 너무 물론 고기를 많이 잡으면 좋죠. 너무 결과에만 하지 마시고 즐기러 오셨으니까 이런 상황 풍경도 보시고 바람도 한번 느껴보시고, 그렇게 낚시를 하셨으면 더 재미있는 낚시가 될 것 같아요. 3시간이 지나자 멀리 희미하게 대마도가 보이고 한치를 낚을 포인트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도착하면 이제 풍을 펴니다. 시앙카라고 해서 조류와 배 속도를 같이 하게 하는, 낚시를 내는데 조류가 콸콸콸 광물처럼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배 가는 속도와 조류 속도를 같이 하는 시앙카, 물풍이랍니다. 풍을 넣고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낚시를 시작하기 전 배를 안정적으로 흘리기 위한 품 작업부터 진행합니다. 맞지? 우라 차차차 힘이야 솟아. 하루 늘어납니다. 비 오는데. 오, 문제없이 한 번에 잘 내려간 것 같군요. 배를 잡아줄 로프도 단단히 고정하고
풍이 물속에서 펴지면 엔진의 힘이 아닌 조류와 바람으로 배는 움직이게 됩니다. 자, 여기는 홍도 남쪽입니다. 홍도 남쪽. 이렇게 도착했어요. 오늘 여기서 하룻밤 또 놀다 갑니다. 우리 제 정면 보이는 쪽이 이제 대마도 쪽입니다. 대마도. 오늘 흐려서 잘 안 보이네요. 우리 제 좌측이 우리나라고요. 대한민국이고. 우리 제 오른쪽은 대한민국 영해 한계를 넘어간 겁니다. 8시 한 반 돼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식사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식사 언제든지 하셔도 되고, 드신 거, 안 드신 거 구분 꼭 하셔야 됩니다. 홍도에서 남쪽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 섬 홍도. 여기가 대마도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대마도하고 거의 제일 끝이라고 봅니다. 거의 제일 남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낚시 제대로 하기에는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풍이 펼쳐지는데 한 30분 걸리기 때문에 풍부터 이제 제가 보고, 사무장님은 이제 챙기고. 사무장, 내가 볼게. 식사 챙기세요. 저는 이 풍을 봐야 돼. 풍 보러. 풍이 펼쳐질 동안 배가 앞으로 가면서 시울이 뒤쪽으로 많이 날립니다. 낚시하실 분들은 40m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40m. 초저녁에는 삼봉애기가 좀 잘 봅니다. 뒤로 조금씩 후진하면서 지금 저속으로 후진하고 있습니다. 뒤로 조금씩 후진하면서 풍에 지금 물을 계속 담는 과정. 한번 딱 펼치면 끝이 아니고, 펼쳐갖고 조류가 세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풍이 빨리 펼쳐지는데, 오늘처럼 완전 장판이기 때문에 배를 조금 후진하면서 풍에 지금 물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 또 봐야 됩니다. 지금 바람 부는 방향으로 잘 펼칩니다. 뿌듯합니다. 오늘 바람이 북동풍입니다. 북동풍. 네. 지금 거의 부산 쪽에서 지금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요 이 가는 줄이 있고, 풍이 가는 줄이 있고, 굵은 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원줄이 이제 배를 끌고 가는 줄이고요. 이 가는 줄이 이제 조절하는 줄입니다. 이걸 접고 펴고에 따라서 이제 조류 속도하고 풍을 맞추는 겁니다. 바다에는 항상 바람이 있기 때문에 한 70%는 항상 바람에는 항상 배가 이제 가로로 씁니다. 이렇게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불면 배가 바람에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조류가 여기서 오면 조류에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면 이렇게 배가 움직이면 안정적으로 낚시를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흔들기 때문에 낚시가 힘든 거죠. 그래서 풍을 펼쳐서 배를 선수를 바람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역할. 그리고 배와 조류가 같이 가게끔. 단지 물리적으로 풍을 펼치고 배가 조류 속도에 맞춰서 하시기 편하게끔 뭐 집어가 잘 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는 방향, 내 배가 앞으로 진행할 방향을 예측을 하고 그 라인에 다른 배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치 싸움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조항의 핵심입니다. 나머지 뭐 풍 잘 펴고 기타 등등 여러 상황은 이제 기본이고요. 그 기본 중에서 이제 내가 다른 배가 이제 펼쳐 놓은 풍 사이로 우리 배가 진입을 해야 그나마 남아있는 고기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 똑같은 배가 뭐 한 10척이 가고 있는데 제가 11번으로 따라가 봐야 조항이 좀 별로 안 좋다고 봐야죠. 또 낚시인들이 생각 못한 게 하나 있었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낚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풍을 뺍니다. 선장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진행 방향이 뭔가가 안 맞기 때문에 다시 풍을 뺐다가 놓고, 그렇게 좀 자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지만이, 낚시는 아주 미세한 거 하나에 조항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주 디테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선장들이 좀 깐깐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손님한테 이제 깐깐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잡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많은 요소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더 챙기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풍을 빼야 될 수도 있고요. 왜? 바람이 전혀 안 불면 풍을 빼야 됩니다. 빼버리고. 예. 풍이 자꾸 배 밑으로 들어오거나 배 근처로 와서 저희들 스크류를 말아버리기 때문에 풍이 배 앞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풍 역할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 손님들 중에서 간혹 기상이 완전 장판이라서 우리가 풍을 뺐을 때에 풍을 빼서 고기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건 완전 틀린 얘기입니다. 예. 풍이 풍 역할을 전혀 못하는 거거든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죠? 그렇죠.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자기 거 열심히 하시면 된다. 예. 열심히 낚시마시면 된다. 좀 이제 믿고 맡겨주시면, 예. 저희가 조항은 저희가 제일 아쉽기 때문에, 예. 조항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죠. 카리나, 이게 이제 비상용 피리 역할을 합니다. 비상용. 혹시나 배가 이상이 생기거나 뭐 통신이 안 되거나 뭐 배터리가 다 나갔다든지 전화도 안 터진다든지 할 때 지나가는 배를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9.77톤은 법적 장비로 종이 있습니다. 종 밑에 보면 종을 때리도록 돼 있어요. 땅땅땅땅 종 때려도 안 되면 이제 이걸로 이제 구조 호각이랑 비슷하네요. 예, 비상용입니다. 다 쳐다봅니다. 그 연주가 돼요? 아, 연주되죠? 뭐 타이타닉 한번 불러드릴까? 우와. 틀렸네요. 다시 연주됩니다. 우와. 전혀 선생님하고 또 안 어울리는데 이게 또 이게 되네요. 아, 저 배, 타이타닉. 어. 타이타닉. 한치 다 도망가겠습니다. 타이타닉 지나가요. 예. 요까지만. 35 히트. 지금 안 그래도 이 동네에서 요즘에 오징어가 많이 나온다 해가지고 오징어들은 아무래도 좀 이게 성격이 이제 아주 급하고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애들이 와서 맛있는 애기에 좀 잘 물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마리 목표로 하겠습니다. 10마리? 아직 손맛을 느껴보고 싶은데 아직 이 손맛이 안 오네요. 사실 낚시 2번째입니다. 보통 8시 반 정도 돼야 고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아까 한두 마리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아직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20분. 정확하게 이 한치가 출근 시간을 지키더라고요. 한치든 사람이든 이게 미리 출근하지 않습니다.
한치 출근 시간은 8시 30분입니다. 최근에는 한치가 나오는 약속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야. 밤 8시 30분이 되면 입질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애기만한 한치가 애기만한 걸 물고 왔네. 내가 얘는 방생을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근 시간을 정확히 지킨 한치입니다. 15m에 좀 어군이 지나길래 일단 한번 맞춰봤는데 아무래도 조그만 한치 어군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15으로 해보고 일단 계속 사이즈 비슷하면 다른 층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치와 오징어를 구분하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선장인데요. 자세히 보면 누구나 쉽게 구별 가능합니다. 표본무늬라 해야 되나? 호피무늬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오징어는 이렇게 두 줄이 있고요. 봤을 때 오징어는 여기가 삼각형이에요. 한치는 다이아몬드. 물에 들어가면 완전 다르죠. 25! 오, 진짜 좋습니다. 이 녀석은 무늬와 날개를 보니 한치네요. 25m 한치 옆에 히트. 와, 무거운데? 확실해요? 확실해요. 우와! 우와! 만지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 녀석은 한치가 아닌 인생 첫 오징어. 낚시. 한치 낚시 성공입니다. 오징어입니다. 근데 한치가 아니고. 오징어. 야, 이제 막 나오네요. 이제는 여기저기서 한치와 오징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유 막 우리 와이프가 최고다 역시. 아이고. 첫 오징어. 얘가 보면 등이 이쪽이 등이거든. 이렇게 찍어. 예, 지금 시꺼매져 새하졌는데 이렇게 여기가 등이라서 여기 줄무늬 있습니다. 가지고 요거를 그대로 이제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아. 이게 빼면 돼 이렇게. 그렇지. 네, 나이스. 이제 인생 첫 오징어인가요? 네, 인생 첫 오징어입니다. 손맛 있죠? 네, 손맛이 없을 줄 알았죠? 무거웠어요. 묵직했습니다. 오징어입니까? 한치입니까? 이게 오징어 같기도 한데 이거는 몇 미터에서 물었어요? 좀 수심이 좀 내가 좀 이번에는 한 40m 정도 40m. 네. 오. 오징어네. 어이구 조심하십시오. 이거 케이모라 칼라. 오징어가 손맛이 좋죠? 그렇지. 아무래도 요거는 씨알이 자라도 예. 요거 한치 한 두세 마리 정도의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씁니다. 우와. 있다. 이야, 챔질 정확했네요. 어묵탕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묵탕. 네. 사무장님이 이제 배를 보시고 업무 체인지. 다른 낚시보다 시간도 길고 참. 야간에 하다 보니 먹는 거에 꽤나 신경 쓰는 선장인데요. 어떤 손님은 낚시보다 먹으로 이 배를 탄다고도 하네요. 대표님. 아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받으신 분? 어이, 감사합니다. 안 받으셨죠? 안 받으셨죠? 네. 조과물을 수거하는 선장. 이번에는 뭘 하려는 좀 더 잡아 걸까요? 있어. 조금만 있다가. 이거 뭐 하시려고요? 통찜. 너무 많아. 생각보다 오징어가 많이 올라와서 통찜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오징어 손질합니다. 손질. 한 마리 5,000원. 너무 비싸나? 500원. 오징어는 껍질 벗기가 좀 어려워서 선상에서는 회하기는 좀 힘듭니다. 되긴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이렇게 돌려놓으면 내가 먹물 다 맞죠.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잡고 배를 돌립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뜯으면 됩니다. 인장을 빼고. 네. 꼭 안 물게 꼭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다리를 다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 안 물려요. 자르고 이빨 빨려. 손질 다 됐네요. 예. 냄비 속에서 완벽하게 쪄진 오징어. 영업 시작. 냄새를 맡고 또 귀신같이 찾아온 손님. 아, 우리 제일 먼저 오신 조사님 드릴까? 샘플로 하나. 잡으세요. 됩니다. 잡으러 오면 됩니다. 잡아야 먹을 수 있어요. 망망대해에서 갓 낚은 오징어로 만든 숙회. 바로 이만 아닙니까? 딱 넣었어. 앞에 앉으시고. 야. 배달입니까 이거?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 숙회도 만들어 주시고 정말 뭐 성의가 대단하시네요. 예? 아주 맛 좋습니다. 한 20마리 정도 잡았는데 예. 한치가 2마리가 3마리고 한치 2마리. 네, 저 오징어. 마침내 오픈한 선장의 오마카세. 썰어주세요. 조과물을 가져오면 선장표 한치 오마카세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한치 못 낚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낚으셨어요? 샀어요, 한 마리. 예? 한 마리 샀어요. 샀어요. 해 때문 소리 좀 잘하시던데요. 이 초밥이 되는, 회가 되는 과정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네. 물기가 지금 전혀 없고 바다에서만 이렇게 물 없이 회를 떴을 때 가장 맛있어. 미운 사람은 그냥 이렇게 막 밉다고 와사비 더 넣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저희 집은 밉다고 절대 뭐 와사비 더 넣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코찡 드시는 순간 코가 찡하다. 내가 선장님한테 뭐 잘못했지? 뭐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개초밥 완성. 여기서 이거 완성이 아니고요. 자. 최대한 물속에서 올라와서 입까지 들어갈 시간을 최소화시켜. 와, 맞춰서 갈까요? 이야, 이거 뭐. 정말 압도적인 비주얼의 한치 초밥과 한치 회입니다. 오늘 제일 많이 낚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다른 분도 젊은 분들도 많이 잡는데 아이고, 더 훨씬 많이 낚으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올라오는 녀석만 낚고 선장표 오마카세를 맛보기로 합니다. 싱하네요. 방금은 예. 조금 전에는 여기 저 고등어 살을 썼는데 예. 지금은 이거 저 갈치살로 갈치를 바꿨었어요. 아. 생미끼는 방금 갈치를 딱 넣어서 바로 첫 번째 바로 캐스팅했어요. 히트. 선탑에서 남들보다 월등한 조과를 올리신 분입니다. 일단 저거 한치 초밥하고 해 왔는데 좀 드시죠. 네, 오케이. 예. 그럼 고맙습니다. 같이 먹읍시다. 진짜 맛있겠네. 네. 잘 먹겠습니다. 나도 먹게. 정말 우리 선장님이 너무 정성이 대단합니다. 그죠? 자, 드셔보시죠. 네, 잘 먹었네. 잘 먹었습니다. 다리입니다, 다리. 다리. 진짜 맛있어요. 최고 최고. 진짜 맛있어요, 다리 진짜. 다리요. 와, 이거 이거 완전히 진짜. 와. 화산 쪽하고는 완전 다르단 맛이. 달죠? 야, 다르다. 정말 진짜 다르다. 달다. 엄청 진짜 달지. 달아요. 달다. 와, 이 시중에 너무 맛있습니다. 먹는 네. 그건 다르다, 네. 이거. 히트. 그 와중에 일주일 전에 오긴 했는데 와 진짜 맛있습니다. 한치를 맛보는 사이에도 입질하는 녀석들인데요.
손맛 입맛 다 보고 가는 거죠 여기가. 장난 아닙니다. 미식가라면 한 번은 맛봐야 할 그런 맛입니다. 조만간 또 타러 올까? 오늘 밤 한치는 진짜 손맛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치 선장님이 해주셔가지고 입맛도 좋습니다. 최강입니다. 조류가 약해진 새벽, 풍을 걷기로 한 선장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상이 너무 좋으면 풍이 붙으면서 배 밑으로 들어가서 풍이 이제 우리 스크류에 감기거나 이제 라다라고 하죠. 방향타에 풍이 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날은 이제 풍을 빼는 게 맞습니다. 의미가 없어진 풍을 서둘러 걷어들입니다. 마치 태능 선수촌에서 온 것 같지 않습니까? 태능 선수촌에서. 우리 사무장님 어디 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뭐 혼자 하죠 뭐. 아 이거 또 낚시하셔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해야지. 풍 때문에 이 풍자리 있으신 분들이 또 불편해 하시면 안 되잖아요. 성치야 환장의 호흡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말고 원래는 두 번만 올리는데 오늘은 낚시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낚시하시라고 착착착착 빼요. 다 됐습니다. 아유 수고했습니다. 올라가서 낚시하셔도 됩니다. 낚시하셔도 돼요. 됐습니까? 예. 지금은 조류가 전혀 안 가고 바람 한 점 없고 조류도 안 가기 때문에 풍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배가 그냥 동동동 떠가 있는 겁니다. 풍이 지금 방해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풍을 빼면 고기가 안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고기가 만약에 안 될 때 또 풍이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뺍니다. 최대한 후진하고 최대한 늦게 웬만하면 풍이 있게끔. 근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바람 한 점 없습니다. 호수도 이렇게 잔잔할 수가 없겠죠. 지금은 풍이 빼는 게 맞습니다. 풍 빼도 지금 고기 올라오네. 만천하에 좀 알려주십시오. 풍 빼도 고기가 올라온다. 지금 시간이 이제 1시간 넘었습니다. 1시간 넘었고 보통은 이제 한 3, 4시 정도까지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멀리 왔기 때문에 아마 3시쯤에 철수를 해야 또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2시간 정도 남았네요. 2시간? 네. 자, 지금 시간 1시입니다. 오늘 3시까지 해요. 2시간 남았습니다. 2시간 동안 더 끝까지 열심히 한번 보십시오. 어거는 지금 15m 들어오네요. 그냥 뭐 다른 데들도 지금 이렇게 되면 풍을 빼나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마다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물속에 많이 들어간 배가 롤링이 좋고 복도가 좋고 스피드는 좀 빠른데 낚시하시기 좀 불편하고 기타 등등 상황이 배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 배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깊이 무게 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풍이 자꾸 붙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배들은 지금 상황에 풍을 빼는 배도 있고 안 빼는 배도 있습니다. 배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 배를 아시는 선장님들이 이제 판단하시는 거죠. 배를 오래 하시는. 예. 배 특성에 따라. 그렇죠. 풍을 이제 무조건 빼는 것도 아니고, 이 배는 지금 풍이 안 붙고 이 배는 또 풍이 붙고. 예. 우리 선장들끼리 이제 개걸음 한다 하거든요. 옆으로 배가 옆으로 이렇게. 예.
그렇게 이제 물 속에 뭔가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일렁이는 파도에 배가 이렇게 앞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오리발 차듯이 출렁출렁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또 물 속에 들어가서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거는 또 아닙니다. 이렇게 저희 배는 바람이 완전 안 불거나 완전 장판일 경우에 이제 풍이 붙고 그런 이제 풍 사고의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풍을 빼도 배가 아주 안정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물 속에 깊이 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게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물 속에 많이 안 들어가 있는 배는 지금 풍을 빼면 낚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롤링이 심해지. 그렇죠. 롤링도 심하고 이제 시울이 날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저희는 배 자체가 물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 자체가 물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근데 위에 동동동 떠서 가는 배는 조류막 속도보다 빨리 내려갈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 이제 줄이 막 확 날린다든지 하면 이제 낚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배마다 풍을 빼는 타이밍, 풍을 넣는 타이밍 다 다르다. 그러니까 저 배는 뺐는데 우리 배는 왜 안 빼요? 그러면 저 배는 풍 안 뺐다는데 우리 배는 왜 풍 빼요? 배마다 다르다. 낚시만 하시면 된다. 예. 몇점 나가실 것 같은데. 아, 저는 뭐 항상 잡기 때문에 와이프만 잡으러 준답니다. 어이구, 대표님 잡으셨네. 같이 와. 같이. 아, 이거 먹을 만한 사이즈인데요, 그래도. 오지. 그래도 안 치네요. 네, 씨알이 낸 자라도 한 치네요. 야, 어디가 봐. 있지? 야, 이제 막 나오네요. 아, 오. 이야. 형 오늘 제일 큰 거 낚으시면 낚싯대 있다던데. 오늘 가장 유력하신 것 같아요. 따. 해무가 짙게 낀 새벽 3시. 이제는 철수할 시간인데요. 한치와 오징어가 섞인 조과물입니다. 한치 최대한 이거래요? 예. 오늘 가장 큰 한치를 낚은 분입니다. 요거. 예. 자, 일단 사진 한번 찍고. 여기 있습니다. 좀 앉아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한 바퀴 돌아볼게요. 혹시라도 있을 수 있게. 쿨러 속에 한가득 담긴 조과물입니다. 무서운 애들이다. 무서운 애들이다. 오늘은 한치보다 오징어가 앞선 마리수인데요. 물속에서도 포악하더니 밖에서도 난리인 녀석입니다. 스틱으로 다단 채비하셨고 스틱 노리신 분들이 제일 많이 잡으셨네. 그래도 네, 역시 스틱이 빠릅니다. 지금 한치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오징어가 먼저 무는 것 같아요. 스틱을 하신 분들은 뭐 한 5, 60수, 많게는 한 70수까지 잡으신 것 같고, 예, 풍은 아까 뭐 다 끄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출소하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입항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자, 방세 고생하셨습니다. 안전하게 또 입항하도록 할게요. 내일 출발하셔야 되니까 한숨 주무십시오. 출발하겠습니다. 다들 낚시는 끝났는데 선장님은 몇 시간? 안전하게 입항까지가 낚시니까 조심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무가 엄청나 있겠네요. 아, 시간 동안 선장님 그나지. 칼나 불면서 또 들어가면 됩니다. 안전한 야간 운항을 위해 밝은 집어등을 끄고 손님들은 선실으로, 그리고 선장은 조타실에서 마지막까지 임무를 이어갑니다.
스시간 정도를 달렸을까요? 일출과 함께 도착한 항구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리시면 됩니다. 고생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너무 가볍게 드는데 하루가 또 다 갔네요. 해는 떴지만 이제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아직 끝난 게 청소해야 됩니다. 대표님 조심하십시오. 이게 제 겁니다. 오징어 제 겁니까? 팁. 대표님 감사합니다.